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중요한 이벤트인 델라웨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올해는 벌써 세 번째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연말 보내시되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델라웨어 대법원이 기존 맥코믹 판사의 일론 머스크 보상안 취소 판결을 파기하고 기존의 보상안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왜 이번 결정이 회계적으로 지난 1년 이상의 순이익을 보전해 주는지, 그 밖에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당시 델라웨어 맥코믹 판사가 일론 머스크 보상안 취소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 같은 경우 결과를 성취하지 못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2018년 보상안 역시 미래에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고 동시에 테슬라의 영업이익까지 함께 올라가야 일론 머스크가 보상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안이 통과되고 이후 보상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모두 성취하자 판사 한 명이 나와서 너 왜 그렇게 보상을 많이 받니? 다 취소시켜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본다면 도적질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라고 너 쌀이 너무 많구나. 이거 다 내가 가져가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 명의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게 말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비슷하게 삼류 찌라시 수준의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테슬라의 자율주행 평가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장 뒤처진다라는 내용도 그대로 인용하며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스스로 평가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헛소리에 휘둘리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일론 머스크 보상안을 취소시켰던 판사 맥코믹 의견서의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너무 많은 보상을 받았는가? 이번 소송의 원고는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이 글 자체가 맥코믹이라는 판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당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을 주는 게 옳은가 그른가, 그 가정이 옳았는가 그른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돈을 많이 받아도 되는가 아닌가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부자들은 성과를 내더라도 돈을 더 벌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이데올로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세부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5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해당 보상안을 통과시킬 때 지배력을 행사하였는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상 패키지가 공정했는가? 세 번째로 취소가 적절한 구제인가? 네 번째로 2024년 주주 재투표가 패키지를 비준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쟁점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인 일론 머스크가 해당 보상안을 통과시킬 때 지배력을 행사했는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일부 책임을 인정합니다. 당시 테슬라가 독립적 위원회나 완전한 정보 공개 없이 일론 머스크 보상안을 승인하였다라고 판단을 하며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는 부적절하다라고 판결합니다. 그 이유는 취소는 양측을 원상 회복해야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난 6년간 달성했던 테슬라라는 주식이 올라가는 성과와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올라간 성과 자체를 보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주식 보유는 새로운 보상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테슬라 주주들이 머스크의 노력으로 인해서 큰 이득을 받기 때문에 완전 취소는 불공평하다는 아주 상식에 기반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쟁점인 2024년 주주 재투표 같은 경우 역시 사전 독립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무관심 주주들도 많았기 때문에 과반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미충적으로 비준이 불가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를 보면 일론 머스크 보상 취소가 파기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쉬운 점도 분명 많이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테슬라 주주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판결입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상을 수여받을 수 있는가 여부를 보게 되면 이번 판결은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진행되었던 주총을 통해서 3번 안건을 통해서 델라웨어 판결과 무관하게 일론 머스크는 2018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3번 보상안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2018년 CEO 퍼포먼스 보상에 합당한 주식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오늘 확인된 것처럼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보상 취소를 파기하게 된다면 두 가지 보상을 모두 다 받는 게 아니라 신규 주식 부여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개인 입장에서는 이번 델라웨어 대법원 판결로 인한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보상 취소 파기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과거에 발행되었던 콜옵션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신규 제한 주식을 발행해서 일론 머스크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의 주식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이지만 회계 처리 내용을 보면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2018년도에 발행되었던 옵션 같은 경우 이 비용이 30억 달러 비용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행하는 제한 주식 같은 경우 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120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과거 발생했던 30억 달러와 비교해도 9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은 테슬라 손익계산서에서 영업비용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보상안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받았던 보상안은 매번 판관비를 통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다 합치게 되면 30억 달러인데 만약에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서 신규 주식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를 보상하게 된다면 다시금 30억 달러가 아니라 120억 달러만큼 추가로 비용 처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자료는 지난 3분기 테슬라 공시 자료입니다. 이 공시 자료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EPS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총 희석된 주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자체가 100만이기 때문에 지난 3분기까지 35억 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분기에 35억 달러의 순이익을 볼 때마다 EPS가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론 머스크 보상을 새롭게 주식으로 발행하게 되면 이 규모 자체가 120억 달러였고 과거에 벌써 인식했던 30억 달러를 제한 90억 달러만 본다 하더라도 이걸 한 분기에 몰아서 인식하게 된다면 비용으로서 EPS를 2달러 57센트만큼 깎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난 4분기 동안 테슬라의 어닝보다 더 큰 금액이 새롭게 일론 머스크 보상안을 지급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될 뻔했는데 오늘 대법원 판단을 통해서 과거에 발행하였던 콜옵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며 이런 대참사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닝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수치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어닝의 질이 높은가 낮은가까지 분석을 합니다. 다만 이 질까지 따져보는 투자자는 사실 극소수이고 일단 시장은 수치가 높으면 좋아하고 낮으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 일시적인 어닝 하락이지만 그 불필요했던 어닝 하락과 시장의 노이즈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점입니다. 또 동시에 델라웨어 법원 판단과 관련해서 더 이상 추가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처음 소송을 낸 테슬라 주식을 10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주주 같은 경우 손해배상 1달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한다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이처럼 필요 없는 고통을 겪은 이유는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가진 그 누가 봐도 말도 되지 않는 땡깡이었지만 이 땡깡 때문에 엄청난 기간 동안 필요 없는 노이즈에 휩싸여야 했으며 또 여전히 의미 있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 맥코믹의 결정에 따르면 테슬라는 3억 4,500만 달러의 수임료를 내야 되지만 최소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 금액은 5,45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투입 시간 및 시간당 요율을 로디스타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원고 측 변호인단의 수임료가 로디스타 방식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로디스타의 4배를 제한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임료의 재평가를 위해 사건을 환송하겠지만 우리는 이 소송의 기간과 수년 동안 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 사건에 엄청난 시간과 주의를 기울인 형평법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원고 측 변호인단이 변호사들의 로디스타와 4배의 승수를 반영한 현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비록 원고가 2018년 보상안의 완전한 취소라는 주요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고 명목상의 손해배상금만을 받았으나 테슬라와 그 주주들은 변호인단의 노력을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기존 수임료와 비교하면 아주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이 최종 판단 내용을 보면 여전히 이번 케이스가 주주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델라웨어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 자체를 완벽한 승리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이 케이스 자체가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나도 벗어났다라는 걸 알고 있으며 오늘 발표된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 그나마 조금 나은 판결이지만 델라웨어가 법인을 설립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라는 걸 더 많은 주주들과 기업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법인을 델라웨어에서 다른 주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속도가 더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테슬라는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겪지 않아도 되며 일론 머스크 보상과 관련된 불필요한 회계 비용 추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자율주행 시대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